자, 여러분, 김민재 선수 이적설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어떤 팀의 링크, 어떤 리그로 이적을 한다, 그런 종류의 링크라기보다는 독일 쪽에서 나왔고요. 구단이 김민재 매각에 대해서 열려있다, 뉘앙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왜 자꾸 김민재와 관련된 이적설이 나오는가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바이에른 뮌헨, 레바민에 있는 어떤 주전 센터백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기보다 왜 바이에른 뮌헨과 김민재와 관련된 이적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지를 바이에른 뮌헨 구단, 혹은 저는 이제 아스날을 좋아하는 팬이니까 한국 선수가 아니라 그냥 멀리 있는 유럽 클럽을 바라보는 어떤 선수의 이적설이 왜 나는지, 내가 좋아하는 클럽의 어떤 선수가 이적설이 났을 때 왜 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기 위해서 요거를 조금 더 뜯어보기로 했고, 바이에른 뮌헨 팬분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봤는데, 그렇게 보니까 조금 이 시선이 바뀌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좀 이야기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적설만 놓고 보면 구단이 김민재에게 팀을 떠날 수도 있다라고 전달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하나 추가적으로 얘기가 나온 거는 다이어의 모나코행 이전의 이야기가 나왔다. 즉 김민재와 관련된 이 어떤 계획은, 거취와 관련된 이야기는 제법 전부터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본인도 매력적인 오퍼가 올 경우 이적을 꺼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고, 이야기가 나온 이적료는 3,000에서 3,500만 유로, 그리고 요나단 타가 바이에른 합류할 수 있다,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이적설에 관련된 신뢰도를 먼저 따져보죠. 크리스티안 폴크 그리고 알트셰플이 이야기를 한 건데, 완전히 개소리라고 부르기에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저널리스트일 거예요. 그걸 감안해야 되는데, 다만 이 사람이 하는 바이에른과 관련된 이야기는 확실한 소스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단의 나팔수가 돼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가끔은 또 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는데, 다만 완전히 찌라시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두 사람의 이 이름값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개소리로 치부하는 것은 저는 좀 무리가 있다. 즉 한 번은 생각해봄직하다 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영상을 찍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비라인의 보강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관련된 타도 영입을 하고, 또 김민재 관련된 거치 이야기도 나오겠죠. 그리고 사네 재계약 이슈, 뭐 좀 이해는 안 갑니다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플로리안 비르치의 영입입니다. 레버쿠젠에서 비르치가 나간다는 것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아마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고, 맨시티 링크도 있고 레알 마드리드 링크도 있고 리버풀 링크도 있는 가운데 가장 유력한 행선지라고 이야기되는 것은 바이에른 뮌헨이고, 개인 합의가 끝났다라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르치의 아버지가 바이에른 뮌헨에 대한 뭐 대단한 팬이다. 일단은 국내, 독일인 기준에서는 국내 이적이 먼저다라는 이야기도 나온 걸로 봤을 때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요. 다만 비르치에게 책정된 이적료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어떤 팀도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빡빡함은 존재할 것이고, 바이에른 뮌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 이거를 전제로 깔고 왜 김민재 선수의 이적설이 지속적으로 뜨는가를 바라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비르츠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완전히 떨어지진 않은 부분이 좀 맞닿아 있고, 즉 재정적인 부분,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주급 역시 이 이적설과 관련해서는 뗄래야 뗄 수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저도 사실 김민재 선수가 대한민국 선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단편적으로 김민재 선수가 그래도 정말 좋은 실력을 가진 선수고, 주전 센터백이고, 그 다음에 우승을 이번 시즌에 바이에른 뮌헨 수비 라인의 어떤 상태, 워낙에 부상자도 많았고, 그 다음에 전술적으로 조금 보호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어떤 한국 팬들의 시선,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그래도 뭐 남지 않겠어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바이에른 뮌헨 위주로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다르게 생각할 만한 부분이 없지는 않다라고 보이더라고요. 자, 일단 김민재 선수가 왜 이런 이적설에 지속적으로 주인공이 되는가를 바라봤을 때 재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판매 가능한 선수로 보이고요. 주급적인 부분에서 고정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실마리를 가진 선수도 김민재입니다. 자, 김민재 선수는 다들 아시겠지만 고주급 센터백입니다. 자, 그리고 요나단 타가 들어온다면 이 선수가 FA로 풀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도 고주급입니다. 우파메카노 재계약 될 거잖아요. 여기도 고주급입니다.
3명의 아주 대단한 고주급 센터백을 보유할 수 있는 팀들은 많지 않은 상태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플로리안 비리치 관련된 이적 자금까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바이에른 뮌헨은 무언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 실력으로 봤을 때 이토 히로키를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 저도 똑같이 하는데 이토 히로키는 일단 멀티 자원인데다가 사이드백을 볼 수 있으니까 이 선수가 중족골 부상 2연타를 맞았어요. 그럼 과연 시장에 내놨을 때 이적료가 회수 가능한 선수이냐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큰 물음표가 생깁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지 않은가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 요나단 타, 우파메카노 주전 라인에 멀티 자원인데 판매가 어려운 선수를 일단 두는 거죠. 그리고 스타니시티도 백업 라인으로 둡니다. 그러면 주전 센터백 2명, 타의 우파메카노 라인, 거기에다가 이토 히로키랑 스타니시치가 백업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주급을 아낄 수 있고 이적료까지 확보하는 그 플랜이 불가능하지 않은 그림으로 나온다는 거죠. 김민재가 나갔을 때 생기는 어떤 불안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굉장히 좋은 자원인 것도 맞고 그리고 이 인저리 프로온 성향을 가진 선수들을 서브로 가지고 가는 게 맞아?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은 있지만 주급을 절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적료를 확보할 수 있는 선수가 누구냐라고 본다면 여기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선책은 아니나 이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뭐 대한민국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러운 부분, 키커의 너무나 좀 가혹한 평가, 독일 언론들의 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뭐 독일 축구 현지 팬들이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역시 또 가혹한 시선을 보내는 거, 이런 거 당연히 저도 좀 야 이건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나 그냥 바이에른 뮌헨이 그런 부분을 좀 제외하고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급 절감과 이적료 확보라는 면에서 김민재 선수를 시장에 내놓는 게 불가능하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결론에 좀 도달은 했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면 실제 가능성이 정말 있는가라는 거는 또 다른 부분이잖아요. 가능하다라는 어떤 이 시나리오로 생각을 하는 거랑 저는 진짜 실제 가능한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좀 반반으로 보이거든요. 될 가능성에 대해서 바이에른 뮌헨 입장만 보면 불가능할 것 같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반. 근데 또 반은 뭐냐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김민재 선수의 주급을 어떤 팀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서 또 그게 가능한가? 라는 것도 또 반. 그래서 되게 복합적이에요. 근데 여기에 변수로 생각할 만한 것이 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타와 우파메카노 주전 라인업에 이토 히로키랑 스타니시치로 바이에른 뮌헨 수비 라인을 돌렸을 때 주급 절감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타, 우파메카노, 김민재를 동시에 데리고 있을 때 분명히 고주급 라인 3명의 센터백은 불안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고정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니까. 3센터백을 이토 히로키나 이 스타니시치로 돌린다 그러면 주급 절감 효과는 있는데, 다만 우리가 이번 시즌을 봤을 때 우파메카노가 부상으로 터졌습니다. 이토 히로키도 부상으로 터졌습니다. 스타니시치도 부상 이력이 있는 선수예요. 여기서 이렇게 부상 이슈가 빵빵빵 터졌을 때 과연 정상적으로 수비 라인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불안감. 근데 여기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럼 김민재 선수의 부상과 완벽한 몸 상태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 아킬레스건 이 부상은 굉장히 축구 선수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상으로 알려져 있죠.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바이에른 뮌헨 어떤 보드진들 사이에서도 뭔가 좀 의견이 나눠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바이에른 팬들 사이에서도 좀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그런 얘기죠. 오케이, 김민재 이적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이 수비 라인으로 타, 우파메카노, 이토 히로키, 스타니시치로 수비 라인을 꾸리는 건 맞아?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바이에른 뮌헨의 타국 팬들 입장에서 혹은 한국인 팬들도 김민재 선수를 그냥 한 명의 선수로, 한국인의 국적을 떠나서 한 명의 선수로 봤을 때 수비 라인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있다 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 과연 김민재 선수의 이적료를 저 정도로 책정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그래도 이적료 회수를 최대한 해야 되는 상황일 거 아니에요. 플로리안 비리치를 영입을 하려면. 근데 3,000에서 3,500만 유로 이적료면 너무 싼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단 여기서 바이언 구단 입장에서 알아, 이적료 회수 이거보다 더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그래도 일단 팔아서 이적료를 회수해야 되는 거라면 금매로 내놓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원금 회수 못하더라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했을 때 저 정도 파는 것도 감안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 아깝긴 하다. 분명 김민재 선수가 지금 나이로 봤을 때 완전 원금 회수가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 이적료는 저는 시장가로 생각해 봤을 때 좀 싸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저거에 대해서 바이에른 뮌헨 구단 내부에서 어떤 스탠스가 우세한가 또 봐야 될 것이고, 세 번째, 분명 고주급입니다. 김민재 선수 실력 대비 고주급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고주급이라는 얘기예요. 김민재 선수는 실력으로 봤을 때 고주급을 저는 받아도 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주급을 과연 다른 팀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야 너무 비싸다, 오케이 실력 좋은데 너무 고주급인데 나는 조금 더 주급이 낮은 선수를 택하겠어 라는 구단들이 대부분이라면 쉽지 않을 수 있겠으나, 여기서 변수는 김민재 선수가 주급 관련해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나온다면 이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내가 고주급인 건 맞는데 내가 원하는 팀으로 더 좋은 어떤 여러 가지 환경에서 뛸 수 있는 걸 감안하고 이적을 했을 때 난 주급도 어느 정도 열어놓고 생각하겠다라고 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김민재 선수의 이적설은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재정적인 부분과 바이에른 뮌헨의 지금 현재 이적 시장을 바라보는 스탠스, 수비에는 어떻게 꾸릴 것인가와 맞닿아 있는 부분을 봤을 때 플로리안 비르츠의 이적료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이 주급이 김민재 선수의 이적설을 자꾸 만들어내게 한다로 보는 게 현실적인 시선이 아닌가.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의 어떤 실력이나 어떤 지금 독일 언론들의 어떤 그 비판적인 스탠스 이런 부분보다는 이적료를 확보해야 되는 바이에른 뮌헨의 상황, 플로리안 비르츠 이적료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분명 김민재 선수는 고주급인데 타와 우파메카노, 김민재까지 3명의 고주급 센터백을 보유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전체적인 고정비 부분, 그리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봤을 때 김민재 선수의 어떤 아킬레스건 이슈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김민재의 이적설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단 여기서 하나 체크해야 될 부분은 분명 저는 바이에른 뮌헨이 비르츠의 이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가 우선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과 맞닿아 있는 부분 이적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저는 이강인 선수와 관련돼서 그 이적이 이뤄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민재 선수의 이적에 대해서는 이뤄질 것 같다라고 확언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사실 이뤄질 가능성이 되게 적다고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고 나니까 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된다면 어디로 이적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거기는 뭐 지금 당장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프리미어리그도 불가능해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세리아 쪽으로 리턴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김민재 선수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나니까 불가능하지 않는데, 바이언의 상황을 보니 오히려 김민재 선수가 시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급은 높지만 이적료를 좀 받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아까 얘기했던 이토 히로키는 현실적으로 내놓을 수 없는 매물이니까 그렇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이강인 선수뿐만이 아니라 김민재 선수의 이적설 관련된 부분도 지속적으로 좀 뉴스를 다루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이후에 또 관련된 뉴스가 나온다면 계속 업데이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든 간에 김민재 선수가 좀 잘 뛸 수 있는, 편안한 환경에서 뛸 수 있는 부분으로 결론이 나면 좋겠다. 그게 바이언이든 다른 팀이든 그거는 확실합니다.